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쳐 들어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는 넘어져서 다쳐 들어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앞을 잘 보고 다녀라 그런 말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앞을 잘 보고,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면은 넘어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걸까요? 또 넘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독 잘 넘어지는 아이들의 넘어지는 이유와 또 육체적, 정신적 문제점, 그리고 예방책과 개선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엎드려 키우기입니다. 엎드려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잘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린 자세가 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엎드리게 되면은, 엎드린 아이는 세 가지 발의 형태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발끝을 아래로, 또 하나는 발끝을 안으로, 또 한 가지는 발끝을 바깥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들의 특징은 이 자세를 자기 스스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발의 형태가 이 엎드려 누워놓은 그 형태대로 굳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발끝을 아래로 하향시킨 상태로 엎드려 누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걷게 되면 발끝이 하향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걷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끝에 지면의 요철 부위가 걸리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것이고요. 발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엎드려 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걸을 때 발끝이 서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짱 걸음을 하게 되고요. 발끝이 그러니까 뒷발의 발끝이 앞발의 발끝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발끝이 바깥쪽으로 나간 경우에는 뒤꿈치가 서로 걸리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발을 벌려서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을 벌려서 걷게 되는,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걸음걸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키우는 것은 머리의 모양, 머리는 이쁘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발은 변형이 심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영아기를 지나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많은 그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보행기를 태우게 되죠. 이 보행기가 잘 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행기에 앉게 되면 이 아이는 근력이 없어도 서게 되고요. 또 전방을 주시하거나 관찰하지 않아도, 또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없더라도 보행기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기를 오래 태우게 되면은 아이가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코어 근육을 발달할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방 주시 능력과 관찰력, 이런 기능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커서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는 그러한 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행기를 태울 연령이 지나면은 이제 밖에서 부모님이라고 이제 걷게 되는데, 이때 손을 많이 잡아준 아이가 잘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유는 보행기와 같은데요.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균형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또 평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근력이 좀 모자라도 서서 걸을 수가 있고요.
전방 주시 관찰 능력이 없어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아이가 넘어질까봐 잡아주는 그 손길이 아이의 걷기 능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원인은 발목의 변형입니다. 이 발목 변형은 잘못된 좌식 생활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바닥에 앉는 자세에서 발생하는데요. W자 또 M자로 발을 바깥쪽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또 책상 다리로 오래 앉게 되면은 발목이 그 형태대로 아치가 무너지는 발의 외반이나 또 발목이 안으로 휘어지는 발목 내반의 변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조기에 발목이 변형이 되면 걸을 때 체중 지지가 불안정해지면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고 또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이들을 나중에 성장해서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려 키우는 것보다는 바로 누워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행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보행기를 태우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밖에서 걸을 때 이 양팔을 잡는다든가 또 한 팔을 잡는다든가 잡아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이가 넘어지는데 잡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아이가 안 넘어지는 능력을 쌓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걸음 능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아이가 전방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가능한 신체 보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좌식 생활인데, 우리가 바닥에 앉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는 의자에서 의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좋고요. 좌식 생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W 시팅 또 M자 시팅은 그래 W나 M자로 앉는 것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게 좋고요. 책상 다리도 발목을 변형시키는 데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책상 다리를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책상 다리를 하면서 발목의 변형이, 그러니까 발목에 체중이 가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엉덩이를 약간 높여주는 것입니다. 방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떤 블록 한 3cm에서 한 5cm 정도의 블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에 체중이 가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그 자녀의 신장에 맞는 그런 의자를 구입하셔서 의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발목 변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발목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경우는 정밀하게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맞는 그런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잘 넘어지는 문제를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육체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잘 넘어지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한 이후에도 체력 저하가 심하고요, 또 피로감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 발목의 습관성 염좌라든가 무릎의 통증이라든가 또 허리라든가 또 어깨, 목에 이런 근골격계 문제들이 조기에 올 확률이 많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의기소침하고요, 자신감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는 그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성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의 문제까지 조기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걷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단순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렸을 때 자주 넘어진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진다는 것이 넘어지는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체의 문제가 나이를 먹고 세월을 가면서 점점 어렸을 때의 그런 근골격의 문제가 신경에 문제를 주고, 신경의 문제가 장기 기능에 문제를 주고, 육체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유독 잘 넘어진다 그러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